자,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삼성동 자택 주변에 여전히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유영하 변호사도 자택을 찾았다고요. 자택 주변 분위기 오늘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상당히 고요했었는데 이제는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을 하고 있고 긴장감이 감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죠. 특이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어쩌면서 중년의 여성이 찾았는데요. 유경수 여사를 숙모하는 목련회라는 소속의 스님이랍니다. 정모 씨인데요. 무슨 모임이라고요?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숙모하는 목련회라는 목련회요. 소속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네. 옛날에 니콜라스 2세를 방쳤던 라스푸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모 씨 71세의 여성이고 박 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면서 집안으로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영하 변호사 오늘 오후 1시에 자택을 찾아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3시간 정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자택 밖으로는 아직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그런데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어떤 전화 내용이었고 왜 한 겁니까? 네, 지난 27일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당일날. 네, 당일. 두문물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주복 씨라고 근해동산 회장,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근해동산이요? 회장 김주복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 잘 받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근해동산, 그러니까 팬클럽인가요? 그냥 순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렇습니다. 팬클럽이고 이거 계속해서 지금 삼성동 자택에 머무르는 동안 꽃다발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선물을 계속 보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도 삼성동 자택 앞에서 지금 법원의 영장심사를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열심히 활동하라. 자, 그게 무슨 활동일까요?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달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본인에게 보내준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동시에 그 지지 세력의 결집, 지금 사실상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다 지지 세력이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동 자택뿐 아니라 지금 법원 앞에서도 농성 중인데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바로 내일입니다. 하루 남았는데요. 김정한 기자. 자, 어디로 이동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핵심은 동선의 최소화입니다. 그래서요, 보통은 피의자가 검찰에 들렸다가 법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법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중앙지검을 가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서 법원으로 곧장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321호 법정이죠. 거기에 가게 되면 구치감 또는 영상 녹화실 또는 검사실에서 이제 실질 심사 받은 다음 대기할 예정인데 321호에서는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와 박 전 대통령이 마주 앉게 됩니다. 검사 측에서는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가 앉을 예정인데요. 변호인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아까 오후에 들렸던 그리고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한웅재 형사 8부장검사, 이원석 특수 1부장검사 사실 검찰 조사 때 그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했던 그 대표적인 두 사람 영장 실질 심사 때도 역시 검찰 측 입장에서 심사를 같이 받게 되는군요. 자, 근데 법원 측에서도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경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김정 기자,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법원 측에서는? 일단 실질심사 하루 전이 바로 오늘이죠. 6시 반이니까 얼마 안 돼서 청사 정문이 정면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풀리는 시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경호나 불상사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어떤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청사 321호 법정과 연결되는 출입문 2층 법정동 출입문 또한 조금 뒤인 6시 반부터 전면 폐쇄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 그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최순실 씨의 이름이 143번이나 언급된다고요. 이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 안에 최순실 씨의 이름이 143번이 언급된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걸 샜네요. 몇 번 나오는지. 그랬죠. 기자들이 다 샜겠죠. 아니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은 공범입니다. 네. 공범이기 때문에 최순실은 이거하고 둘이 공모해서 피의자 박근혜는 요거했다 이렇게 쓰거든요. 네. 공모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문제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다. 그렇죠. 독일로 보낸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독일로 보내서 최순실이 받은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겠다. 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턱 덮어놓고 박근혜 전 최순실이 받은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관계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40년 직위로 뭐 아버지 최태민이 뭐 구국봉사단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최순실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나열을 해야 네. 그래야 그런 경제 공동체에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최순실의 이름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군요. 검찰이 지금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뇌물죄 또는 금품 수수 뭐 이런 부분을 입증하려면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계속 나열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143번이나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등장을 하는 그리고 것이다. 이제 뇌물이 아니더라도 왜 네. K재단 미래재단 직권남용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대기업들에 그렇죠. 관해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사실은 대부분 최순실과 공모해서 뭐 최순실을 다 운영을 시켰다. 네. 뭐 이 사진을 누가 누구에게 보고했다. 그런 얘기들이 검찰 공소장에도 다 적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최순실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설명하는 것만큼 전 대통령이죠. 설명하는 것만큼 최순실의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군요. 한상준 기자. 그리고요. 지난 21일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눈물까지 흘린 거였었죠? 뒤늦게 이제 관련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서히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 네. 즉 뇌물을 입증하려는 검찰의 압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면 부인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동생하고도 인간관계를 끊고 지냈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즉 나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 동생들과도 만나지 않았는데 네. 왜 나에게 뇌물을 받았다. 즉 더러운 돈을 받았다고 강요를 하느냐라고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당시 조사실 앞을 지키고 있던 박 전 대통령 비서관들이 놀라서 네. 그 조사실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문 밖에 있던 비서진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갔다 할 정도면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든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검찰, 그리고 뇌물이 아니다,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니었나 좀 네.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영장 실질도 내일이잖아요. 네네. 내일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 검찰이 기소는 합니다. 불구속 네. 기소는 구속 기소의 선택의 문제가 남았지만 결국 본재판 가서도 가장 큰 쟁점은 저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고의 방패가 저걸 겁니다. 아하.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 네. 그런데 왜 최순실한테 간 걸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지? 네. 이 논리가 아마 유무죄뿐만 아니라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직접 받은 게 없어. 이걸 네.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아마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아마 방어할 방패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왜 지금 저 이야기가 우리 한 기자께서는 뒤늦게 이야기가 알려졌다고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전에 앞둔 이 시점에 이야기가 나왔느냐.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시해당했을 때 휴전선을 먼저 챙겼고 본인이 2006년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정말 선할만큼 침착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이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지만 실신설도 나오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과연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던지는 것이냐?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 국민을 결집시키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상당히 좀 비난적인 시각으로밖에는 이것을 볼 수 없는 일종의 여론전 차원의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치부 기자들 두 분 나와 계신데 방금 김정한 차장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실관계라는 건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보기에는 박 전 대통령 상황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부당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격하게 반발을 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이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알려지게 된 이유는 좀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그 말에 더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받게 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근데 그 재판을 받게 되는 재판정이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기소는 할 것이고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어디서 받을지. 그런데 아마 저 417호 대법정에서 받을 가능성이 한 99%입니다. 왜냐면 가장 커요. 웬만해서 저게 안 엽니다. 아주 큰 정말 국민의 관심이 있어서 거기면 취재진부터 방청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이제 그런 대형 사건들만 저기서 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건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에 관했던 그 사건들이 저기서 재판했었고 지금 최순실 씨도 저기서 재판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루어질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도 또 상당한 시간 그 다음날 새벽이 돼야 또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